안녕하세요 여러분, 송호입니다. 벌써 가을이랑 봄 다 지나고 날씨도 슬슬 더워지는 게 여름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여름을 진짜 너무 싫어하는데요. 저는 땀이 좀 많은 편이어서 맨 얼굴에 땀만 흘리면 또 괜찮은데 땀 흘리면 베이스도 또 지워지고 열감도 또 올라서 막 답답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좀 하기 좋은 짱짱하게 지속력이 좀 있는 그런 베이스법이랑 메이크업을 또 가져왔어요. 하지만 속에 이런 속보습은 챙기고 속광까지 챙기면서 할 수 있는 여름철 메이크업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핀을 한번 꽂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일단 여름철 메이크업은 스킨케어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각질 정리랑 보습이 잘 되어 있어야 피부에 베이스가 착 달라붙어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 바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옹그리디언츠 스킨베리어 카밍 소프너랑 옹그리디언츠 스킨베리어 카밍 로션,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드릴 거예요.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옹그리디언츠 스킨베리어 카밍 소프너예요. 얘는 무겁지 않은,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 그런 스킨의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덧발라도 끈적이지 않고 무거워지지 않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특징이었고요. 각질이 조금 고민이시라면은 이렇게 화장솜으로 한번 닦아내고 사용해 주셔도 좋고, 저처럼 민감하신 피부들 있잖아요.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붉어지신 분들도 있고 하신 분들은 화장솜을 매번 쓰는 건 사실 좀 피부에 자극감이 좀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다이소에 안개 분사용 이렇게 미스트가 있어요. 얘랑 호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면 바로 열리거든요. 거기에 이 위에 있는 뚜껑만 이렇게 해서 짜라란 해주시면은 안개 분사 미스트 스킨으로 쓸 수 있어요. 손이 막 지저분해지지도 않고 막 똑똑 흘러내리는 그런 걱정도 없고, 씻자마자 얼굴에 뿌려가지고, 저는 욕실에 두면서 쓰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써주셔야 얼굴이 건조해질 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좋고요. 이 용기만 바꿔줘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솜으로 얼굴을 닦아내는 것 자체가 자극감도 많이 주지만 열감을 특히 좀 오르게 해요. 그럼 여름철 메이크업을 무조건 뱉어내고 들뜨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각질이 고민이시라면 화장솜으로 좀 닦아내시고, 아니시면 이런 미스트로 해주셔도 되고, 저처럼 귀차니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손에다 덜어서 바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방법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흡수를 잘 시켜주셨으면 벌써 피부가 미쳤죠. 두 번째는 카밍 로션을 좀 발라줄 거예요. 얘는 너무 유명하죠. 메이크업 너무 잘 먹게 해주고 광도 너무 잘 잡아주고, 제가 출장 다닐 때도 꼭 가지고 다니고 집에도 진짜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 모난 데가 없는 제품이어가지고 은근히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이 로션 하면은 약간 기름지고 메이크업이 좀 밀리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번들거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얘는 속광을 진짜 싹 잡아주면서 크림이랑 에센스의 딱 중간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흡수도 진짜 싹 되고, 이 기름져지지는 않지만 피부 속에 수분감을 채워주거든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피부가 굉장히 편하네요. 흡수를 좀 시켜줄게요. 저는 보통 바를 때 한 2번 정도 바르는데 이 발림성이 진짜 굉장히 부드럽고요. 피부에 흡수가 진짜 빨리 돼서 속건조를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보이시죠? 광이 진짜 미쳤다니까요. 근데 이게 밀리는 광이 아니라 그런 유분감에서 오는 광이 아니거든요. 안에 수분감이 진짜 가득 찬 그런 광이어서 제가 진짜 애용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들어있는 옹그리디언츠 속광 토너 로션 듀오는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왕이면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좋으시겠죠? 진짜 이 카밍 로션은 제가 전부터 꾸준히 쓰고 있고 출장 때도 쓰고 있고 저도 쓰고요. 그리고 추천도 진짜 많이 했고, 특히 제가 건성분들을 위한 제품들은 진짜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 요거는 진짜 지성이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친구 중에 지성이 친구가 있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친구가 써보고 좀 다른 스킨케어들보다 덜 기름지고 피부 진정도 좀 잘 됐다고 말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제가 진짜 추천도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서 1등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조금 더 믿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왕이면 올리브영 세일 때 저렴하게 구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꿀팁을 좀 드리자면, 메이크업에 조금 활용을 좀 할 건데요.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거냐면, 이 스킨이랑 로션이랑 한 1대9 정도 비율로 섞어가지고 이 속감 미스트를 좀 만들 거예요. 한 요 정도만 부어줄 겁니다. 부어줘서 잘 섞어주면은 이렇게 스킨에 로션이 좀 녹거든요. 얘네를 광채 미스트처럼 좀 써줄 거예요. 메이크업 하기 전이나 건조할 때 수시로 뿌려주면 좋겠죠. 근데 얘네들은 제품을 섞는 거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 두면 사실 유통기한에 좀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적당히 한 일주일치 쓸 정도만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세미 매트 타입의 어바웃 톤 요 파운데이션을 오늘 메인으로 좀 쓸 겁니다. 요거를 쓸 거고,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미스트 한번 뿌리고 발림성을 좀 더 좋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세미 매트 타입은 금방 굳기 때문에 피부에 막 다 도포하고 쓰는 것보다는 한쪽 도포하고 두들겨주고 한쪽 도포하고 두들겨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쓸 퍼프는 머스테브 프로 뷰티 스펀지 블럭이에요. 얘는 물 묻혀서 쓰는 건 아니고 촘촘한 라텍스 스펀지예요. 확실히 세미 매트 타입들은 이런 수분 라텍스로 좀 두들기면 물이 좀 희석되면서 좀 벗겨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애들로 눌러주면 여름철에 좀 더 팍 되는 그런 지속력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좀 발라볼 겁니다. 이렇게 한번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꼬집어 주듯이 얘네를 팽팽하게 해주신 뒤에 수직으로 그냥 팡팡팡팡팡팡팡팡 조금 힘있게 두들겨 주셔야 돼요. 이 약간 글로우 타입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매트 타입들, 세미 매트 타입들은 이렇게 피부에 완전 잘 붙여주셔야 지속력이 진짜 오래가요.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나왔죠? 반대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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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얇게 얇게 펼쳐주고 한 번 더. 이게 딱 위아래로 노른다는 느낌보다 살짝 팅팅 하는 이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모공들도 좀 메꿔주고 블렌딩이 좀 더 쉽게 됩니다. 보면 벌써 완전 밀착이 좀 됐죠. 좀 만져보면 손자국도 거의 안 나요. 해서 꾹꾹꾹꾹꾹꾹 잘 눌러주시고, 여기도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바를 필요는 없고,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당한 양을 여러 번 덧바르는 게 더 좋아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피부를 굉장히 빠르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 이렇게 헤어라인 끝까지 파운데이션을 밀어 넣어줘야 이 색 차이가 안 나서 더 자연스럽고 내 피부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매트한 타입의 매트한 스펀지를 썼는데도 보이시죠? 안에서 속광이 이렇게 비쳐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스킨케어가 중요하단 겁니다, 여러분들. 코 쪽을 바를 건데 저처럼 모공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스파츌러로 파운데이션을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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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이 스펀지로 두드리지 말고 힘을 빼서 이 파운데이션들을 싹싹싹싹싹 긁어서 이 구멍을 메운다는 느낌으로 좀 펼쳐줄 거예요. 이렇게 이 힘을 너무 많이 주면은 베이스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좀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힘을 좀 뺀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저처럼 스킨케어를 좀 촉촉하게 하시고 양껏 하시는 분들은 수분 라텍스에서 그냥 라텍스로 좀 넘어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들겨서 얼굴에 밀착을 확실히 좀 시켜주세요. 집에 고양이가 있으니까 고양이 털이 엄청 많네. 이렇게 하면 1차 베이스는 끝났고, 뭐 가볍게 할 때는 1차까지만 딱 하고 가고 2차를 한 번 더 바릅니다. 앞쪽 볼 위주로 좀 더 얼굴이 입체적이어야 하는 곳을 바릅니다. 2차 때부터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힘을 빼서 밀어내는 과정 없이 두들기기만 해가지고 아래 발라놨던 베이스들이 벗겨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쾅쾅쾅쾅쾅 두들겨주면은 밀착이 싹 됐죠. 근데 이렇게 광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만 한 번 더 해줄게요. 자연스러운 음영이 좀 생기게끔 정도 깔아주는데, 제가 좀 요새 신경 쓰는 데는 여기 있죠. 여기를 파운데이션으로 한 번 더 눌러주는 거예요. 이쪽을, 여기만 좀 눌러줘도 확실히 이목구비가 좀 차올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좀 네모난 스펀지로는 바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는 끝입니다. 광채가 싹 나지 않나요? 이 파운데이션 다 발랐는데도 아까 만들어놨던 미스트 한 번 더 뿌릴게요.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수분감을 좀 준다는 느낌만 딱 줄 거예요. 이렇게 뿌려주셨으면은 요즘에 제가 좀 빠져있는 데일리한 메이크업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쉐딩 턱 아래쪽에서부터 들어갑니다. 턱 여기를 좀 많이 잡아줘요. 뭐 이거는 제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여기를 좀 많이 잡아요. 왜냐면 난 얼굴이 긴 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저랑 만나고 있는 이중성 씨가 얼굴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여기를 좀 많이 잡아줍니다. 전 그래가지고 옆광대 있죠. 여기를 좀 잘 눌러주면서 뭐랄까 좀 여기 가로폭이 팍 줄어들게끔 해주는데, 관자놀이가 꺼졌거나 땅콩형처럼 여기가 꺼지신 분들은 여긴 절대 터치하지 말고 딱 여기 옆광대에 있는 눈 옆쪽 있죠. 여기만 눌러줘야 효과적이에요. 이 꺼진 데를 터치하면은 더 꺼져 보이고 얼굴형이 완전 땅콩처럼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하고 이제 애교살을 그려줄 거예요. 완전 가까이 와볼까요, 우리? 일로 오세요. 조금 더, 너무 가깝나? 눈이 요렇게 있죠. 다크서클 가리는 거랑 애교살을 좀 그려볼 거예요. 애교살을 그릴 때는 완전 날렵한 브러쉬가 좀 필요하거든요. 오늘은 요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중간 정도 컬러 있죠. 를 쓰는 걸 좋아해요. 얘를 딱 묻혀주고 좀 털어주고, 외곽에 묻은 애들은 좀 덜어내야 돼요. 딱 여기만 있어야 애교살이 잘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딱 눈을 이렇게 약간 헤 하고 봤을 때 생기는 여기 있죠, 이 그림자. 여기를 조금 진하게 잡아줄 거예요. 근데 이 중앙에서 시작해서 앞쪽으로 블렌딩하고, 뒤쪽 있죠. 뒤쪽은 애교살이 우리가 없어지잖아요. 여기까지 좀 이어가지고 애교살이 좀 길어 보이게끔 잡아줄 거예요. 그럼 반대쪽이랑 차이점이 좀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이제 다크서클을 한번 가려볼 겁니다. 레오제이님한테 영업당에서 산 우리 요걸로 한번 가려볼 거예요. 저는 요 컬러 주로 쓰거든요. 요거랑 요거 조금 섞어가지고 한 8:2 정도로 가볍게 섞어서 가려볼 거예요. 손등에서 양 조절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의 이 브러쉬 충분히 먹여졌다 정도 될 때까지 양 조절을 좀 해주세요. 애교살 밑으로 떨어진 여기 있죠. 이 영역에 한 줄 그어요.
이렇게 한 줄 긋고 반대쪽도 한 줄 착 그어요. 저는 여기 다크서클이 좀 더 심하니까 여기를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을 좀 빼주시고 브러쉬를 90도로 세워서 힘을 빼서 얘네를 펼쳐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펼치냐, 이 진하게 있던 데는 빼고 이 외곽만 펼쳐주면서 애교살 밑에 떨어지는 그림자들을 수정하면서, 여기 이 경계랑 여기가 어둡잖아요. 여기까지 펼치면서 뭔가 살이 좀 차오른 것 같은 이런 색소 침착들도 싹 잡아줘요.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다크서클이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위쪽에도 경계 있죠. 얘도 살살살살살살 진짜 그냥 너무 가볍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벗겨지거든요. 살살살살살살살살살 긁으면서 펴주고, 여기까지는 다 폈어요. 우리 다크서클 없어졌는데 여기가 어둡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를 이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여기까지 살짝 이어주면 뭔가 여기가 이렇게 빤빤하게 다 가려졌죠. 남은 애는 어디 쓰냐? 입술. 여기에 가볍게. 어쨌든 쓰는 컬러가 뭐 핑크 컬러, 피치 컬러, 연어 컬러 뭐 이런 걸 거잖아요. 이렇게 입가나 뭐 인중, 특히 인중이 되게 거뭇거뭇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한번 싹 가려주고,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여기에 색소 침착이 있는 분들이 또 많아요. 여기도 한번 싹싹싹싹 가려주면 좋겠죠. 해서 이 정도 한번 싹 가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싹 발라줬습니다. 다크서클이 싹 사라졌죠. 애교살은 더 강조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썼던 요 색깔 그대로 있죠. 요거를 조그만한 브러쉬에 한 번 더 묻혀요. 양이 별로 없으니까 걔를 애교살 있는 여기에 한번 발라주는 거예요. 좀 깨끗하게 이목구비를 먼저 한번 잡아줘요. 어때요? 애교살이 갑자기 완전 깨끗하고 빤빤하게 딱 생겼죠. 요런 느낌으로. 이 성형외과 갈 필요가 없어요. 애교살 필러 맞을 필요가 없어요. 요렇게만 하면 애교살 통통하죠, 다크서클 없어졌죠, 눈밑 지방 재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름철 필수템이나 뭐 사실 제 메이크업 필수템인데 아이 프라이머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 프라이머를 쓰고 안 쓰고가 색감 차이, 발색 차이, 질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한 요 정도만 짜주시면 돼요. 이 쥐콩만큼 딱 짜주시고, 얘를 냅다 눈에 올리냐 그렇진 않아요. 얘를 손등에서 잘 비벼서 절반 정도만 여기 묻혀가지고 여기 눈에서 감고 크리즈를 풀어주면서 발라줘요. 어차피 언더에는 밑에 컨실러를 잔뜩 발라놨기 때문에 아이 프라이머를 바르면 벗겨지겠죠. 그래서 한번 싹 바르고 두들겨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 아마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쌍꺼풀이 너무 두꺼우신 분들은 눈 화장을 안 하더라도 아이 프라이머 바르고 파우더까지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크리즈가 안 생겨서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해주고 이제 눈 화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눈 화장은 이 앤디얼 섀도우 팔레트 01 미들 노트를 쓸 겁니다. 요게 약간 핑크스러운데 약간 웜하고 좀 미지근한 컬러여가지고 요새 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이 컬러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왕큰 브러쉬로 이 색깔 통통통통통 묻혀가지고, 보이시나요? 많이 묻혔죠? 생각보다 잘 묻혔으면은 이걸로 이제 눈 밑에 이렇게 떠가지고 처음에 터치는 도들겨주고 쓸어주고 해서 눈 전체적으로 한 통 깔아줘요. 똑똑똑똑똑 눌러주고 쓸어주면서 풀어줘요. 이런 식으로. 너무 쉽죠, 지금까지. 약간 사선 브러쉬 쓸 거예요. 이걸로 이런 모양이에요. 보이시나? 이런 사선 브러쉬 모양이에요. 한 번 더 똑같은 컬러 묻혀서 애교살 여기, 얘는 이제 아직 액체가 발려져 있잖아요. 여기를 눌러주듯이 터치해줘요. 그리고 한번 쓸어줘요. 해주면은 컬러감이 싹 입혀지면서 파우더가 이제 컨실러를 딱 눌러주면서 지속력도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꾹꾹꾹꾹꾹 눌러줘요. 뭔가 아까 번들번들했을 때보다 이 질감이 확실히 매트하게 잡혀지면서 뭔가 좀 더 내 애교살 같아지거든요. 근데 우리 딱
여기 위에랑 아래만 발랐어요. 근데 그럼 여기 옆에가 섭섭하겠죠. 섭섭하지 않게 잘 굴려서 어르고 달래가지고 C자 모양으로 뒤쪽으로 길을 좀 넓혀줘요. 이렇게. 그래야 섀도우가 딱 안 끊어지고 옆쪽 광대까지 좀 커버할 수 있어요. 해주면은 이게 이제 1차로 베이스를 한 톤 눈에 깐 거예요. 깔끔하죠, 생각보다. 2차는 음영을 넣을 건데 저는 이런 총알 브러쉬로 넣는 거를 좋아합니다. 좀 후두루두란. 음영은 요거 2개 있죠. 요거 2개 섞어서 좀 넣을 거예요. 살짝 묻혀주시고 아까처럼 눈을 약간 이렇게 떠주시고 쌍꺼풀 안쪽에서 시작해서 가볍게 올라와요.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거는 너무 범위가 넓어지지 않게끔 눈이 떴을 때 보일 정도면 딱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쪽이 있죠. 여기 앞쪽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찌그러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높게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눈을 딱 뜨고 정면을 봤을 때 정면을 보고 쌍꺼풀이 좀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터치해줘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뭔가 눈이 좀 더 길어지겠죠. 반대편도 똑같이 해볼게요. 신경 써야 될 건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앞쪽이 조금 더 크게끔, 여기가 음영이 좀 더 크게 들어가게끔 잡아줘요. 이런 느낌으로 위아래 음영에서 잡았죠. 그리고 브러쉬 크기 조금 바꿀 거예요. 조그만한 총알로 바꿨습니다. 아까 썼던 음영 컬러 한 번 더 묻혀서 우리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앙, 여기가 있죠. 중앙에서 여기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중앙에서부터 터치하면서 약간 일자 느낌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삼각존을 너무 끝까지 채운다는 느낌 말고 요런 안쪽을 좀 살짝 비워놓는다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야 눈을 딱 했을 때 좀 안 답답해 보이고, 또 너무 진한 요런 컬러들 있죠. 요런 컬러들로 딱 잡으면은 눈이 갑자기 꼬막이 돼요. 이 언더를 좀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뭔가 이 라이너를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불투명도 한 30으로 이렇게 살짝 색칠하는 그런 느낌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납작한 브러쉬가 필요하거든요. 요런 애로 아까 쓰지 말라 그랬던 그런 고동색 있죠. 초코 색깔 요거 묻혀요.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잡아줘요. 펼쳐줘서 언더가 좀 더 일자로 팽팽해 보이게끔, 일자로 요렇게 돼 보이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눈매가 좀 더 커 보이겠죠. 그리고 완전 얇은 제 최애 브러쉬인데, 오키라고 하는, 수아도르의 오키라고 하는 브러쉬예요. 5번이고요. 이걸로 진한 컬러 묻혀요. 그리고 눈을 살짝 헤이 하고 괜찮아 뭐 안 좋아지네. 따라라란. 살짝 닦아줘요. 치면 되죠, 뭐 이렇게. 라이너 묻은 것도 아니고. 휴. 그래서 한 번 더 눈 약간 누구 유혹하듯이 약간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딱 떠주고, 떴을 때 속눈썹을 살짝 내려보면은 여기 음영이 살짝 지죠. 눈을 딱 떠서도 보고 살짝 내려서도 보고 했을 때 이 음영 라인을 그대로 끌고 갈 거예요. 저처럼 쌍꺼풀이 얇은 분들은 라이너가 두꺼워지면 그거만큼 눈이 작아 보이는 게 없거든요. 쌍꺼풀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지 않게끔, 그러면은 너무 인위적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밑에 딱 보고 힘 뺀 상태에서 여기 끝에는 그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갑자기 빵꾸가 있잖아요. 쌍꺼풀이 있다가 여기 두껍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맞춰서 여기를 살짝 좀 더 라이너를 그려줄 거예요. 그럼 눈매가 너무 처지는 느낌도 안 되고, 섀도우로만 잡은 거지만 이런 느낌으로 그냥 살짝만 빼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쪽도 좀 더 트여 보이게끔 살짝 잡아주고 해주면은 눈화장은 거진 끝이에요. 보통 요 정도만 잡거든요. 요 정도 잡고 뭐 눈이 조금 심심하다, 옷을 뭘 입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뭐 요렇게 잡아두고 한 요 정도 되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 그냥 살짝 섞어가지고 1번 발라볼까? 1번 팔 굵은에 요거를 그냥 애교살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가, 저는 이런 중앙에다가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애교살이 막 이렇게 있는 느낌은 싫고 딱 깔끔하게 있는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딱 여기 눈 밑 중앙에만 살짝 넣어줄 거예요. 그럼 진짜 예쁘거든요. 요렇게 해주면은 눈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아주 예쁘죠? 그리고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준성이 생일 카페를 갔다 왔는데 블러셔 뭐 썼냐는 얘기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물론 팬한테 이미 DM으로 알려드리긴 했는데 AOU의 촉촉크림 블러셔 05 로지볼입니다. 요거를 썼고요. 얘는 굉장히 촉촉한 타입의 그런 블러셔예요. 이렇게 촉촉한 타입이죠. 근데 나는 약간 이런 타 매트하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포인트를 좀 넣어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할 필요 없이 한번 딱 덜어내고 얘를 손등에서 양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많이 하는 순간 망하거든요. 그래서 손등에서 양이 거의 다 빠졌다고 싶을 때 있죠. 그때 이제 얼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시작점으로 앞쪽으로 끌고 올 거예요. 하고 이제 살짝 버틀어줘요. 가로로 얼굴을 약간 끊어치게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짝만 발라줄 거예요. 여기 눈 끝에 떨어지는 곳에서부터 일자로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경계를 살짝 밟아주는 거죠. 이 브러쉬로. 이렇게 한 톤 싹 깔아줬어요. 너무 뭔가 분위기 있고 예쁘지 않아요? 이 블러셔 컬러가. 근데 이게 광채가 조금 나는 애들이라 다른 부위들이랑 질감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물론 나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파우더, 아이베베 파우더 쓸 겁니다. 전 파우더를 주로 어디에다가 주로 하냐면, 파우더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파우더 양 조절 한번 싹 해주시고, 일단은 여기 있죠. 여기 팔자 생기는 여기 잘 눌러줘요. 여기 광나면은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살짝 눌러줘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광나는 거를 싫어하는 부위가 일단 여기 미간은 그렇게 싫어하는 부위는 아니고, 이어서 코까지 가볍게 눌러줘요. 저는 여기 있죠. 여기 광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이 여기 콧대 있는 데랑 다크서클 있는 여기 있죠. 여기만 살짝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이 느낌이 좀 다르죠. 엄청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꼭 눌러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블러셔가 아직 광이 좀 있죠. 여기를 외곽만 눌러줘요. 이렇게 하면 광이 되게 예쁜 곳에만 남아요. 이 블러셔 광이 예쁘죠? 그리고 이제 코 쉐딩. 제가 또 약간 꽂힌 게 있거든요. 코를 살짝 들면은 여기 딱 끝나는 부위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루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코가 딱 뭐랄까 딱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부위에 딱 발려요. 그 코를 중심으로부터 코를 조금 동그랗게 조각해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는 옆쪽은 또 살짝 눌러주고, 코끝이 으 하고 올라가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좀 만져줍니다. 남은 걸로는 입술 아래쪽 여기 좀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를 입술을 좀 잘 살려줘요. 이렇게 쉐딩으로. 밝은 색, 무펄 하이라이트 좋고 하이라이트 좋고 꼭 여기 끝에만 진주처럼 요렇게 딱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 위쪽도 살짝. 너무 예쁘죠? 이렇게 딱 넣어주셨으면은 인중을 조각해 줄 거예요. 코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 여기 있죠? 여기를 살짝 잡아줘. 그리고 여기 입술 산이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러니까 입술 산은 여기고 입술이 뒤집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뒤집어지는 구간에 입술을 좀 더 넣어주면 입술 약간 먼저 알죠? 뒤집어 까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틴트를 바를 건데, 틴트는 클리오의 퓨어 블러 틴트고 핑크 솜털 복숭아라는 컬러입니다. 제 최애 컬러고요. 제가 원래 블러리한 걸 잘 안 바르는데 굉장히 맞았어요. 예쁘거든요. 얘를 브러쉬로 발라도 예쁜데 보통 저는 고객님들한테 브러쉬로 바르고 저한테 손으로 바릅니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짝에서 다 여기다 전체적으로 입술 색감을 좀 입혀주셨으면 이쪽까지 좀 번진 것처럼 입술을 좀 과하게 번지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술이 이렇게 발라본 적 없지만 제 입술은 주로 이렇게 바릅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발라주셨으면 여기가 좀 흐릿하거든요. 입술 끝에가. 한 번 더 진한 컬러로 여기를 좀 잡아줘요. 입술이 뭔가 이렇게 좀 올라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글러시한 립들은 이런 블러리하고 뭔가 표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멀리서 한번 볼까요, 우리? 원래 돌아오면 아까랑 비교했을 때 약간 이런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들. 짜자잔. 머리랑 옷을 좀 갈아입고 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옷을 좀 갈아입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와. 오늘은 좀 미지근한 톤의 여름철에 하기 좋은 그런 메이크업을 좀 해봤고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제가 요즘에 사실 많이 하고 다니는 지속력이 좀 짱짱하지만 커버할 건 또 다 커버하고 미지근한 톤의 좀 오묘한 그런 메이크업을 좀 가져와 봤어요. 괜찮은가요? 머리도 약간 여기가 잘 안 보여서 살짝 옆쪽만 넘어가게끔 좀 잡았습니다. 요새는 이런 느낌으로 사실 메이크업을 좀 많이 하고 다녀요. 예쁘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메이크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